원님과 사또는 순 우리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자에 기반한 어휘입니다. 원님의 한자는 인원원자를 씁니다. 조선시대 지방의 수령을 통틀어서 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경칭인 님을 붙여서 원님이 되었습니다. 원님과 사또는 동의어입니다. 사또는 지방간을 뜻하던 사도를 강하게 발음하다 보니 사도가 사또로 변했습니다. 사도의 한자는 하여금 사자와 길 도자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하급관리가 상급관리에 대한 존칭으로서 사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는 백성을 위해 길을 여는 사람, 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 등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한 어휘입니다. 죽을 정도로 혼을 내는 것을 보고 물고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죄인을 사형시킨다는 의미였습니다. 과거 인권 개념이 없던 시절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고문한다는 의미로 통했습니다. 경찰은 물고문, 정기고문을 수시로 하고는 물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죽도록 패고는 물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1990년 이전 이야기입니다. 물고의 한자는 만물 물자 영고 고자를 씁니다. 어떤 직책에 맞는 인재를 뽑을 때 그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는 발을 일컬어서 물망에 올랐다고 합니다. 물망의 한자는 만물 물자 발할 망자입니다. 한자의 혼을 따라 해석하면 만물이 바라는 바가 물망입니다. 곧 모두가 바라는 인물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어휘가 물망입니다. 지상명령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예수가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이를지 윗상 목순명 하여금 영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명령이라는 뜻이 되네요. 종교적인 의미 말고 이 명령 자체가 절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치열한 전투 중에 장군이 부하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면서 이것은 지상명령이다 라고 당부하는 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유불문하고 완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파라코. 한때 명문 대가의 후손이었지만 주색잡기나 도박으로 패가 망신한 사람을 파라코라고 합니다. 귀한 집의 도련님이 남봉꾼, 주정뱅이, 신세로 몰락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라코의 한자는 깨트릴 파자 떨어질 낙자집 호자입니다. 깨어지고 몰락한 집이라는 뜻이 되는데 몰락한 집을 뜻하기도 하지만 주로 몰락한 집안의 사람을 뜻합니다. 인생을 바쳐서 충성한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팽당했다고 합니다. 이 어휘의 유래를 살펴봅니다. 팽은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에서 유래합니다. 주지하다시피 토끼를 죽인 후에는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초나라 한나라 쟁패기에 한나라의 개국 공신 한신장군이 억울하게 사형당하면서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당하다의 당자도 한자어입니다. 마땅할 당자를 씁니다. 생기발랄 사자성어 검토합니다. 생기발랄은 싱싱한 기운이 충만하여 넘치는 상태입니다. 생기발랄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우선 생기발랄의 생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생기의 한자를 보면 날 생자 기운 기자입니다. 살아있는 기운 혹은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사자성어를 만든 이는 기를 우주 만물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는 만물을 이루면서 동시에 만물의 쓰임새에 적절하게 맞추어 작용합니다. 사람 몸에 흐르는 기운은 생기라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생기는 인체의 내외를 쉬지 않고 주류하면서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랄의 한자는 뿌릴 발자 발랄할 날자입니다. 뿌릴 발자는 유쾌하다 활발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기와 힘두어 어휘는 얼핏 보면 비슷한 듯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기와 힘을 비교 검토합니다. 생기발랄한 어린이들은 힘은 없어도 기가 넘칩니다. 건장한 청년은 힘이 넘칩니다. 이 청년에게도 기는 많지만 생기발랄한 어린이에 비길 바는 못 됩니다. 끼가 차고 넘치는 어린이들은 겉으로는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힘이 센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단 1시간이라도 따라하기가 힘이 듭니다. 만약 2~3시간을 따라한다면 아마도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기와 힘의 차이입니다. 이리저리 생각하기만 하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자고우면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신중히 생각하는 모습도 자고우면 한다고 합니다. 한자의 훈을 통해 자고우면의 정확한 뜻을 분석해 보기로 하지요. 자고우면의 한자는 왼쪽 자 돌아불고 오른쪽 우 곁눈질할 면자입니다. 직역하면 왼쪽도 돌아보고 오른쪽도 살펴보면서 망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고우면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원래의 뜻은 지금의 뜻과는 반대였다고 합니다. 왼쪽을 돌아보아도 오른쪽을 돌아보아도 자신과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으므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정반대의 의미로 바뀌었습니다.